밖에 계신 분들께서는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시기 전에 그 아이들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재밌는 앱, 교육이 되는 앱, 그냥 제가 다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오리가미 플레이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이접기 앱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는 저희 그 클라우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쪽에서는. 얘 같은 경우는 앱을 실행을 하면 다 오시기 전에 그냥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식의 완성품, 완성 형태의 색종이 완성형이 나와요. 그래서 두개 보시면 오른쪽에 꽃이냐, 뭐 집이냐, 재밌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형태로 요 얼굴이다. 그러면 색종이를 딱 펼쳐놓고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플레이를 딱 누르시면 음성까지 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색종이를 같이 접으면 그 어려운 색종이 접기, 왜 책으로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동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접어서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타이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머 동안에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이 시간에 따라 접어. 이런 식의 앱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우 모양인데 이 보면은 되게 그 어려운 앱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앱이 아니라 이제 그림인 거죠. 혹은 뭐 꽃 같은 경우 많이들 이런 모양. 그 5월달 되면 왜 선생님께 카네이션 적어오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고 따라 적으시면 예쁜 모양의 꽃을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면 이거는 실제로 저희 그 교육을 했을 때 서울에서 한 개인데 그 저희가 이 앱 할 때 이런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 어느 한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때 배우고 와서 중학교 때 진학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와서 되게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게 왜냐고 했더니 그 요즘에 학생들 다 수행평가로 발표를 하잖아요. 팀으로 발표를 하고 결과물도 내야 되는데 그 태양계에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뭐 써서 오거나 아니면 리포터 쳐서 오거나 이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준비는 했지만 발표를 할 때 아예 나가서 이런 3D 솔라 시스템 앱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태양계를 실시간으로, 그 실시간은 아니고 3D 형태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를 찍으면 지구의 형태 이런 부분을 학생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을 찍는다. 태양을 선택을 하면 태양계에 태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까지 학생들한테 자기가 직접 나가서 발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 A를 받았다고 선생님한테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게임은 설명 안 드린다고. 자세히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을 동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앱도 있고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설치를 했는데 파워존 에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의 사진을 넣고 애니메이션을 꾸미면 선생님이 사진이 들어간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는 그런 앱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물상자라는 이유가 이 웹스토어에 있는 앱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기존의 컴퓨터실의 형태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집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포토샵 없어요. 뭐 오피스 2007은 안 쓰니까 요즘에 거의 2010, 2013, 2014, 2016 막 파편이 막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틀려도 저희 집에 이거 없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 클라우드 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교에서 아니면은 수강생이 내 크롬을해서 저 앱들을 가져다 놓고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크롬에 로그인을 하면 교육했을 때 환경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할 필요 없이.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제가 더 이상 이 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앱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크롬에서 삭제가 있습니다. 크롬에서 삭제 누르면 그냥 삭제가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의 교육 환경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가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인 거죠. 자, 그러면 다른 형태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토어는 아까 보셨고요. 자, 2교시 이제 거의 다 들어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토어는 많이 보셨고 가장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부분이 구글 드라이브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위쪽에 탭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의 앱 표시나 오른쪽에 있는 구글 앱을 선택을 해주십시오. 구글 앱을 선택을 하면 드라이브라고 하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아까 공유 문서함에 들어가 있거든요.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화면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구글 드라이브의 기본적인 화면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편은 새로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서 새 폴더나 파일의 업로드, 폴더의 업로드,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각각의 앱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글 드라이브는 그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와 협업입니다. 그 공유와 협업을 하나로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드라이브라고 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클라우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저장입니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구글 드라이브라고 해서 드라이브라는 이름은 저장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브처럼.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이 더 다수가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뷰어가 52개에 대한 파일의 뷰어가 됩니다. 보통 AI 파일 보시려고 하면 일러스트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AI 파일도 다 뷰어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구글 계정을 만들면 지메일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15GB의 용량을 줍니다. 15GB의 용량을 주는데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만든 파일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새 탭을 클릭을 하시고 구글 앱을 선택을 하시고 드라이브로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요. 자, 화면 구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 수 있는 파일들을 윈도우 탐색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새 폴더는 폴더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고요. 파일 업로드는 저장의 기능 때문에 파일 하나하나의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폴더 업로드는 폴더 자체를 그냥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오피스하고 동일한 형태의 MS 오피스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아래쪽을 클릭을 하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는 구글 설문지, 드로잉, 내지도, 사이트 도구까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구글 드라이버에 연동되는 앱들 같은 경우는 앱을 설치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마인드마이스터나 픽슬라 에디터 이런 등등의 앱들을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는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이 되는 앱들을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둑판 보기, 지금은 목록 보기고요. 바둑판 보기인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바둑판 보기보다는 목록 보기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 목록 보기가 윈도우 탐색기로 치면 자세히 보기와 비슷한 형태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보시면 첫 번째에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그냥이라고 치지만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로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선생님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처음 사용하시면 업로드 변환에서 이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차이가 뭐냐? 이게 MS 오피스하고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그래서 얘가 이 네모 박스가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MS 오피스 형태 그대로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킹이 돼 있으면 MS 오피스를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하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그냥 내가 이 파일을 뭐 단순하게 저장만 형태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저거를 체크 해제하시는 거고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수정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를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고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킹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완료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제가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문서를 만들면 한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문서가 있고 스프레드시트가 있고 위쪽에 탭은 항상 위치는 바로바로 변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알고 계시는 MS 오피스의 계열군이고요. 그리고 더 추가를 하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아까 원서 접수하셨던 설문지고요. 그리고 드로잉은 차지하지 내 지도가 있고요. 여기까지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서 같은 경우에는 MS 오피스로 치면 MS 워드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UI는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다음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엑셀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랑 동일한 형태이고 설문지는 직접적으로 설문을 만들 수가 있고 답안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여기 자제분들 있으신 대학교를 가는 자제분들 있으신 경우에는 이 지도라는 앱을 잘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학생들 왜 사이트 만들려고 하면 뭐 도메인 사서 포트폴리오나 꾸릴 때 그렇게 사야 되지만 물론 블로그는 그냥 우리지만 이 사이트 도구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하고 다양하게 연동이 돼가지고 나만의 사이트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서를 보시면 자 제가 파일을 눌렀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이는 메뉴가 없습니다. 어떤 메뉴가 없을까요? 저장. 예. 구글 드라이브는 저장이 없습니다. 그럼 저장이 어떻게 되냐? 위쪽에 보시면 모든 파일마다 위쪽에 보시면 URL 형태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히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피스나 한글 작업하다가 전원이 떨어진다든가 공포의 블루스크린이 떠서 기껏 작업해놓은 거 폭 하고 사라지거나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 다 없어지는 경우 한 번씩은 다 경험해보고 있을 건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요 위쪽의 화면을 잠깐 보세요. 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태인데요. 그러면 저장 중이라고 나오면서 모든 변경사항이
드라이브의 저장 대임이라고 나오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점 하나로 찍어도 실시간으로 바로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가 불타더라도 아니면 전원이 내려가더라도 파일이 소실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저장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공유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의 지메일 계정을 다 받았고 제가 이 파일을 그 클라우드 수업에서 물론 이 클라우드 수업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홍보 시대,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수업 과정 같은 경우 아니면 강좌 개설 같은 거 하실 때 그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홍보물이죠. 홍보물 만드셔가지고 리플렛하고 만드셔가지고 열심히 나눠주시고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클라우드하고 그런 그 홍보 형태를 합치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 파일을 간단한 그냥 애국가 파일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제가 어떠한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파일인지 여러분하고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긴 URL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URL을 일단 복사합니다. 파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유와 협업이 클라우드의 핵심이기 때문에 모든 파일에는 개별의 URL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URL을 복사를 한 이후 자, 이 부분은 그 익스플로러에서는 즐겨찾기이지만 크롬에서는 북마크라고 합니다. 자, 보시죠. go.gl go.gl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 URL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요. 화면이 바뀔 겁니다. 이 사이트가 뭐냐면 어떠한 긴 URL도 짧게 줄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URL, 기사, 신문 기사에 대한 링크되는 기사들이나 아니면 내가 홍보하고 싶은 우리 회사의 URL, 어떤 특정 페이지 URL 같은 경우 그거를 다 넣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URL 칸에 넣고 컨트롤 V로 붙여놓으시고 쇼튼 URL을 하시면 이런 형태의 URL이 짧게 줄여집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URL을 붙여놓으시고 쇼튼 URL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URL이 짧게 줄여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콘은 복사 아이콘입니다. 복사를 하고 런을 누르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 URL을 알려드립니다. 자, 알려드리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 당연히 접속이 안 될 거예요. 자, 제가 이 파일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접속에 대한 권한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파일을 클릭을 하고 공유를 클릭을 하면 공유에 대한 권한을 내가 변경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고급이라고 되어 있는 회색의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 글씨를 클릭을 하면요. 공유 설정이라는 화면이 나타나면서 중간에서 상위를 보시면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을 클릭을 하시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사용은 그냥 모든 웹 사용자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는 이 파일과 연관되어 있는 URL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용 안 함, 이것은 그 사람이 내가 지정한 계정으로만 접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제가 선택을 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기 가능으로 제가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요. 이거는 내가 구글 계정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가진 파일을 홍보하거나 공유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 크롬에서 다시 한번 아까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go.gl/ 대소문자 구분 부탁드릴게요. 소문자 GQW, 대문자 QP, 소문자 V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저랑 같은 파일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권한을 제가 보기 가능으로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수만 있을 겁니다.
이 구글 드라이브의 숨은 기능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접속자들이 쭉 들어옵니다. 쭉 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파일을 보실 수만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랑 메뉴 도구가 틀릴 거예요. 저는 파일도 있고 수정도 있고 보기도 있고 삽입도 있고 서식도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파일, 보기 뭐 이 정도까지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 가능으로만 권한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권한을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공유의 권한을 보면 보급을 선택하고 변경해서 제가 지금 보기 가능이 아니라 댓글 작성 가능으로 변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댓글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선택을 하고 댓글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댓글 추가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그거 하면 댓글도 달려지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권한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수정 가능 권한으로 제가 다 풀었어요. 그리고 F5키를 한번 누르시면 F5키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타자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쭈루룩 타자가 바로 입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정 가능 권한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한 사용자의 지메일 계정을 모르더라도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페이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권한이 이제 공유 권한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기존의 그 회사 업무나 아니면 업무를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 말단이라 그랬냐 사원이 어떤 기한을 이제 잡습니다. 기한을 올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이제 대리나 아니면 과장한테 메일을 보내죠. 그럼 대리나 과장이 보고 야 이렇게 하면 야 차장한테 깨져 너 바꿔와 그러면 뭐뭐뭐 체크해서 보내죠. 그럼 다시 받아가지고 또 작성하죠. 이때는 이제 들어가는데 버전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버전 2.0 또 올리죠. 그럼 여기서 잘 통과되면은 상관없는데 또 바꾸라 그러죠. 그러면 버전 3.0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이제 버전 3.0을 차장한테 올리면 차장이 보고 야 자료가 잘못됐잖아 데이터 바꿔와 그러면은 또 내려가죠. 그러면 버전 4.0이 또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실제적으로 파일 하나가 완성이 될 때까지 버전 10.0이 완성이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를 쓰면은 제 사원이 파일을 만들면서 과장하고 대리한테 댓글 하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 사원이 만드는 것을 과장이나 대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댓글로서 달아주고 전화할 필요 없이 지금 보신 것처럼 채팅으로 바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부장이 되는 쪽에는 보기 가능을 주면 부장은 파일이 만들어가지는 것을 한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 난 다음 각각이 원하는 변경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변경사항들을 제가 집어넣으면 변경사항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부장이나 차장 대리에 대해서 공유 권한, 수정 권한을 주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파일을 다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글 클라우드의 또 다른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은 대학교들도 그렇고요. 회사도 그렇지만 네가 했니 내가 했니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업데이트 기록을 누르면 지금 그 각각의 사용자들이 작성한 부분들 있죠. 이게 색깔로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지금 상황에서 좀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을 위해서 공유 권한을 보기 가능으로 잠깐 바꾸고 또 다른 기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헤드셋이 없어서 지금 안 되지만 보통 그 노트북이나 헤드셋이 있는 경우
얘는 타자를 직접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제 스마트폰에는 구글 드라이브라는 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하고 저하고는 실질적으로 연동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핸드폰이 핸드폰 말고 제가 노트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구글 드라이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모든 파일은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음성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일명을 애국가한 이유가 이제 애국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 만세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화면이 안 보이시군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2절 이렇게 하시면 실시간으로 그 채팅도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 글을 긁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긁어지게 막혀진 경우도 있잖아요. 사진으로 올리는 경우인데 꼭 내가 이거를 좀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음성 인식을 열어놓고 제가 그냥 그 책을 쪼르륵 읽습니다. 그러면은 음성 인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 인식이 된 걸 가지고 제가 자료 가공하거나 그런 형태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의를 할 때 이 음성 입력을 열어놓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 기능적인 측면을 제가 소개해드렸던 부분이라서요. 자, 그 공유의 권한은 첫 번째, 내가 우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URL 그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지메일 계정을 내가 모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수정 권한 주면 난리가 나겠죠. 서로 들어와서 고치니까 보기 가능으로 바꾸고 잉크가 있는 사용자에서 보기 가능으로 바꾸고 그리고 go.gl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글 URL 쇼트너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북마크라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별 모양이 지금 그 안에 색깔이 지정이 안 돼 있을 겁니다. 저거를 누르시면 북마크 즐겨찾기가 추가가 됩니다. 자주 쓰시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북마크를 해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북마크를 선택을 해놓으시고 go.gl에서 URL을 짧게 줄여진 이유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은 그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저처럼 앞쪽에 보이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외부로 그 URL만 공개하면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PR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의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육원의 이번 분기 교육 과정 같은 경우 구글 드라이브 만들어셔가지고 저 URL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면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쓰든지 PC에 쓰든지 언제든지 접속을 해서 그 과정을 교육령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직접적으로 계정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사람의 계정을 알고 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 내가 계정을 알고 있다. 그러시면 같이 교육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파일을 제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법이 틀립니다. 똑같은 공유로 들어와서 보급을 누르고
이번에는 변경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아래쪽에 보면 초대할 사용자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기능이죠. 이 초대할 사용자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URL을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권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수정 권한으로 줄 것이냐, 보기 댓글 작성 가능 권한으로 줄 것이냐, 보기 가능으로 줄 것이냐. 일단 제가 보기 가능으로 드리고, 보기 가능보다는 먼저 보기 가능으로 드릴게요. 보기 가능으로 드리고 보내기를 누르면 여러분께 공유가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근데 이 파일이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도 있고 외부로 나간 걸 원치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나만의 강의 자료고 여기에 있는 강의 같이 하는 사람들만, 수강생들만 보고 이 사람들이 따로 뭐 카피를 해가거나 그렇게 원하지 않을 때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편집자가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고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댓글 작성 뷰에서 다운로드, 인쇄, 복사 등을 아예 막을 수가 있도록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클릭해서 보내면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보기 보내기로 간단하게 파일을 보내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서 내 드라이브 밑에 있는 공유 문서함을 보시면 교사 공유 자료 2라고 되어 있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는 모든 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클라우드 교육 자료라고 해서 제가 공유한 파일을 보기만 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이걸 제가 같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간단하게 여기에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수정 가능으로 바꿔주면, 누구는 수정 가능으로 바꿔주고 누구는 댓글 작성 가능 형태로 여러분들의 권한을 제가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하나씩 찍어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URL을 다 가지고 와서, URL이 아니라 계정이죠. 계정을 다 가지고 와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권한을 하나씩 한번 변경해 볼게요. 수정 간원으로 제가 변경하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자, 여러분의 권한을 제가 수정 간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파일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F5키를 누르시면 바로 수정하실 수가 있고, 페이지 설정도 제가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표준 4대3으로 바꾸고요. 삽입해서 슬라이드도 한번 넣어보고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여러분들도 바로 이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접속해 주신 분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는 항상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냥 예시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했었고요. 제가 아까는 권한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렸는데, 업데이트 기록을 보면 지금 이 사용자들이 각각 접속해 있고, 이 글씨는 누구가 썼는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기억 시그트 이것은 임정학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셨고, 본본범은 다른 분이 입력을 하신 형태로 해서 다 보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의 선생님들이 어디에 슬라이드에 접속했는지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공유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설문지 기능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 설문지 기능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 갤럽이나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 같은 것들 뭐 비용을 많이 주고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려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설문조사가 어떻죠? 문항을 만들고 난 이후 출력을 해서 종이로 나눠주고 종이로 나눠진 파일을 종이를 받아서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퍼센트를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해서 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언제 쉴까요? 라는 설문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이거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질문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형태로 제가 만들었고요. 이 URL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문을 만든 것을 보내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입력하지 마시고요. 입력하지 마시고 방금 전에 제가 공유를 한 클라우드 교육자료 예시에 가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이 URL을 붙여놔 보겠습니다. 이 URL을 여러분들께서 복사해 가지고 한번 붙여놔 보십시오. URL창에 붙여놓고 두 가지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클라우드 교육자료 예시에 가면 첫 번째 슬라이드에 URL이 있습니다. URL을 복사하셔 가지고 탭을 하나 추가하시고 URL창에 넣고 복사하시면 설문지에 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들어오면요. 응답을 실시간으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설문을 받을 때 DBR을 이렇게 바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로도 만들 수 있어요. 스프레드시트로 만들면 쉬는 시간은 언제나 20분 뒤가 가장 좋으시고 쉬는 시간은 10분 다 똑같으시네요. 근데 이 구글 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함색을 누르면 차트화를 알아서 이렇게 시켜줍니다. 따로 차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어떤 열이 있거나 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차트가 바로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구글 설문지를 기능을 쓰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응시생분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 폼을 드리거든요. 드리면 뭐 다음 교육과정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 수업이 만족스러운가 혹은 다음 교육과정을 어떤 걸 원하지? 라는 걸 물어보고 싶을 때 이런 문항을 만드셔가지고 URL을 뿌리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데이터화가 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 보고하실 때도 굉장히 좀 편하죠. 다수의 응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구글 설문지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설문지에는 더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뭐 시간상 나중에 교재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대학교 갈 때 요즘에 학생부 전형이나 아니면 그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쌓았느냐 이런 걸 증명할 자료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글 지도를 쓰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 구글 지도를
결과적으로 사용하신 분 결과를 제가 파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교사 공유 자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게 2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렸습니다. 구글 지도로 한 부분인데요. 백종원의 3대 맛집을 구글 지도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로 해가지고 백종원의 3대 맛집에 나온 이 대구죠. 영상권으로 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상세 정보 아니면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갔다 그러면은 이미지나 동영상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내가 어디 가고자 할 때만 지도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공군에 있는 조종사가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과 관련돼서 갔다 온 거, 그 다음에 갔을 때 나의 사진이나 나의 동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로 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글 지도입니다. 물론 그 구글 지도를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그 찾아오기 같은 거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힘들으시잖아요. 네, 뭐 어느 지도에 가서 뭐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URL이나 아니면은 아까 보셨던 이미지나 동영상을 여기서 하나씩 넣어서 하나의 그 파일로도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이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부분이 구글 드라이브의 각각의 특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공유하고 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시간으로 저장된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잠시만요. 명령을 한번 보시면 저희는 대부분 다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있는데 예.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PDF가 있는데요. 이 PDF 같은 경우는 크기가 10MB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DF는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파일을 선택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없죠.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든 파일 자체는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쓰는 형태 같은 경우는 그 구글 드라이브를 뭐 MS 오피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저장해 놓은 계정도 따로 해놓고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형태의 파일을 정리하는 거를 또 다른 계정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글 드라이브는 처음 보시면 사용하시면 좀 생소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업 자료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가 아니라 수업을 하시면서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거, 고화질의 이미지 같은 거 많이 좀 찾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찾을 때가 뭐 있긴 있는데 저작권 문제가 또 걸리긴 하죠. 고화질을 찾았을 때 저작권 문제가 걸리는데 지금 보시는 픽사베이입니다. PIXABAY 사이트는 고화질의 이미지이면서 저작권이 다 없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만든다든가 혹은 그 자료를 만드실 때 이 픽사베이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픽사베이에 있는 이미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글도 지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라고 치면 저작권에 해당하지 않는 독도의 사진들도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는
무료 호감 사이트라고 해서요. soundbibl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원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사운드 효과나 아니면은 음원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아마 선생님들이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 하나 제가 하나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도 이러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풀려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고요. 더 있는데 동영상 변환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많이들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오프리버티라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요즘에 유튜브에 음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근데 뮤직비디오에 있는 음원만 추천해 줄 수 있는 사이트. 아니면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따로 파일로도 저장할 수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잠깐 보시면 어떤 봄 축제 간단한 URL을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URL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면 두 가지 형태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MP4로 추출하겠냐, MP3로 추출하겠냐. MP4로 추출을 하면은 동영상이 추출이 되는 거고요. MP3로 추출을 하면은 음원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추출해서 따로 듣기도 하거든요. 위에서 보시면 오디오는 MP3로 추출이 되는 거고요. 비디오는 MP4로 추출이 되는 형태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들을 추출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도 알고 있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관심도가 ICT나 이런 분들 관심도가 되게 많은데 보통 내가 원하는 어떤 주제나 아니면 내가 석사 논문이나 뭘 써야 되는데 자료를 계속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탭을 하나 추가하시고요. 구글 검색어에다가 구글 알림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구글 알림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검색어에 구글 알림이 관심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게 나올 겁니다. 이 구글 알림이를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항상 받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클라우드다. 클라우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옵션 표시에 보면 수시로 받겠냐. 클라우드라는 게 이게 메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어떤 내가 지정한 주제어에 대해서 정보를 메일로 받죠. 하루에 한 번만 받겠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만 받겠냐, 출처는 뉴스만 받겠냐, 블로그만 받겠냐, 비디오만 받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수신도 다른 형태로 지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개수도 우수한 거 아니면 모든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림을 만들면 구글의 검색 로봇이 나만을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하루에 한 번 내가 지정한 주제에 대해서 항상 메일로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석사 논문을 쓰고 있다. 내 주제가 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얘를 알림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그 하루에 한 번씩 그 자료를 얘가 항상 보내줍니다. 이런 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움 되시고요. 또 다른 사이트 하나는 구글 학술 정보라는 학술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좀 더 고급적인 자료를 많이 찾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구글 학술 검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논문이나 각종 통계에 대한 자료를 따로 검색을 해 보실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통계에 대한 자료든지 어떤 자료든지 통계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의 한국어로 선택을 하면 각각의 논문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논문, 그리고 클라우드랑 어떤 주제로 하면 그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색인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아시면 앞으로 자료 만드시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구글 드라이브나 공유나 문서에 대한 구글 드라이브와 가장 기본적인 크롬 그리고 웹스토어에 대한 사용 부분을 교육을 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BCM이 있습니다. 기초 클라우드 마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풀이를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교재 받으셨던 통합 클라우드 마스터에 대한 교재 풀이, 문제 풀이까지 한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똑같이 3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쉬길 바라셨기 때문에 3시 40분까지 쉬고 다음 교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0분 정도 쉬고 다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